첫 번째 이야기. 6개의 슬리퍼. 도쿄 외곽의 오래된 여자 고시원. 지금도 그곳엔 묘한 규칙 하나가 남아 있다고 한다. 현관의 슬리퍼가 6켤레일 땐 절대 외출하지 마십시오. 후타치야 고시원. 도쿄 외곽.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쪽에 숨어 있는 지은 지 30년도 넘은 여자 전용 고시원이다. 건물은 2층 규모였고 방은 단 5개뿐. 각 방은 손바닥만 했지만 월세가 워낙 저렴해 근처 미대생, 취업 준비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주 머물곤 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고시원은 늘 정확히 5명만 입주하고 있었다.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절대 6명째는 받지 않았다. 후타치야에는 몇 가지 오래된 규칙이 있었다. 샤워는 밤 12시 이전에 끝낼 거, 복도에서 뛰지 말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나 벽에 붙어 있는 종이 한 장을 보게 된다. 종이는 누렇게 빛바랜 A사였고 타자기로 찍은 듯한 글씨였다. 슬리퍼가 6켤레일 경우 그날은 외출하지 마십시오. 창문도 열지 말고 복도에도 나가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웃어넘겼다. 고시원에는 현관 앞에 놓인 회색 고무 슬리퍼 5켤레가 항상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모두 똑같이 생긴 것이었다. 이런 걸 괴담처럼 만드는구나 하며 말이다. 2023년 6월 25살의 사카이 아카리는 취업 준비를 위해 후타치야 고시원에 들어왔다. 처음 보는 입주자들은 다 조용하고 인사도 어색하게 주고받을 뿐이었다. 아카리는 그 고시원이 마음에 들었다. 건물은 낡았지만 묘하게 깔끔했고 밤에는 적막해서 공부에 집중하기 좋았다. 다만 샤워실이 5명이 쓰기엔 좁았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 늘 주변에 맴돌았다. 예를 들면 계단을 오를 때마다 등 뒤가 간질간질하거나 문득 어깨가 무거워지는 순간들이 자주 있었다. 하지만 아카리는 그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피곤하다고 생각했다. 입주한 지 2주쯤 되었을 무렵부터 아카리는 밤마다 이상한 발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맨발로 복도를 걷는 소리, 뽀드득 뽀드득, 고무 슬리퍼를 신으면 나올 수 없는 습기 찬 발이 마루 바닥을 밟는 듯한 소리였다. 어느 날 새벽 아카리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봤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복도 끝 샤워실 앞 슬리퍼 한 켤레가 거꾸로 벗겨진 채 놓여 있었다. 그건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7월 2일 아침 비가 온 밤이었다. 아카리는 늘 하던 대로 샤워를 하러 현관 앞 슬리퍼장을 봤다. 그 순간적으로 걸음이 멈췄다. 슬리퍼가 6켤레였다. 하나, 둘, 셋, 6. 전부 똑같은 회색 고무 슬리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누가 장난쳤나? 아카리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문득 벽에 문구가 떠올랐다. 슬리퍼가 6켤레일 경우 외출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이상하게도 그 경고를 믿고 싶어졌다. 그날 아카리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식사도 하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시간만 확인하며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 복도는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가끔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뽀드득 뽀드득. 복도 끝에서 문 쪽으로, 문에서 다시 돌아가는 발소리. 문 손잡이는 미세하게 달깍하고 흔들렸다가 다시 조용해졌다. 그날 밤 정확히 12시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와 함께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똑똑똑. 그 뒤로 한참 침묵. 아카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다. 그러자 문 너머에서 여자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잘 참았네. 그리고 조용히 발소리는 멀어져 갔다. 그 순간 아카리는 어째서인지 눈물이 흘렀다. 아카리는 그날 이후 고시원을 떠났다. 관리인은 아무 말도 묻지 않았고 퇴실 서류도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처리되었다. 짐을 옮기기 위해 현관에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 슬리퍼는 다시 정확히 5켤레로 줄어 있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안쪽에 놓인 한 켤레는 물기가 가득 젖어 있었다. 햇빛이 내리쬐는 오전 10시에도 마치 방금 샤워실에서 나온 것처럼 그로부터 1년 후 지금 다른 사람이 남긴 온라인 리뷰가 달려 있다. 여기 되게 싸고 조용해서 좋아요. 근데 매일 아침 슬리퍼가 6켤레 있던데 혹시 지금은 방이 6개인가요? 두 번째 이야기. 5번째 이불은 쓰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규슈 후쿠오카의 어느 민박집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다. 대학 3학년 봄방학. 나는 친구 셋과 함께 후쿠오카 외곽으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다들 무계획이었고 돈도 넉넉지 않았다. 그래서 SNS에서 우연히 찾은 저렴한 민박집에 숙박을 결정했다. 버스에서 내려 한참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작은 마을.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낡은 나무 대문과 함께 시미즈 민박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다.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다. 오셨어요?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가 조용히 웃으며 우리를 맞았다. 내가 기억하는 첫인상은 그 웃음이 너무 조용했다는 것이다. 마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두려운 사람처럼. 우리에게 배정된 방은 2층 다다미 방이었다. 창문을 열면 감귤나무가 보이고 방 안엔 이불 5벌이 놓여 있었다. 이불은 내 벌만 펴놓았어요. 5번째는 그냥 놓아둔 거니까 쓰지 마세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조심스럽게 방을 나갔다. 우리는 넷이었고 이불도 넷. 5번째 이불은 방 구석에 곱게 접힌 채 마치 오래된 짐처럼 놓여 있었다. 처음엔 장난으로 넘겼다. 누가 내일 밤 몰래 덮나 보자.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그날 하루를 보냈다. 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곤충 소리 하나 없이 바람도 불지 않았다. 그리고 새벽 무렵이었다. 창문 쪽 베란다 바닥에서 사각사각 낙엽을 밟는 소리가 났다. 누구야? 나는 눈을 떴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잠결에 꾸는 꿈이겠거니 생각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창틀 아래에서 멈췄다. 그 순간 이불 안쪽까지 찬 공기가 스며들었다. 나는 분명히 느꼈다. 누군가 바로 우리 방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난 친구 하나가 낮게 말했다. 어제 그거 누가 썼어? 방 구석 5번째 이불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누구도 장난치지 않았다고, 누구도 이불에 손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아침밥을 들고 방에 들어왔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이불이요. 혹시 누가 쓴 건가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천천히 그 이불을 다시 접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남겼다. 괜찮아요. 어젯밤엔 그냥 다녀가기만 한 거니까. 그날 밤은 아무도 먼저 잠들지 않았다. 방의 조명이 꺼지고 이불 속에 몸을 넣은 뒤에도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한밤중 기척이 시작되었다. 똑똑 복도에서 발소리, 그리고 베란다 쪽에서 문을 긁는 듯한 소리. 그 소리는 조용히 정확히 5번 들렸다. 딱 5번. 나는 꿈을 꿨다. 방 안. 전등 불빛 없는 어둠 속 5번째 이불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축 늘어진 젖은 머리. 그 존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물기 고인 얼굴, 그리고 텅 빈 눈,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다. 이건 내 자리예요. 그날 아침 우리 넷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짐을 쌌다. 주인 할머니는 마당에서 조용히 감귤을 따고 있었다. 우리가 나가려 할 때 내게 다가와 한마디를 남겼다. 사실 그 이불은 몇 년 전 혼자 여행 온 여자 손님께서 쓰셨던 거예요. 그날 밤 사라졌어요. 방도 짐도 그대로였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덧붙였다. 그때부터 가끔씩 오세요. 돌아와선 이불을 쓰고 아침이면 다시 사라져요. 그러니 절대 그걸 덮지 마세요. 안 돌아가셔요.
그 민박집은 그해 가을 영업을 종료했다. 지금은 일반 가정집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가끔 꿈을 꾼다. 다다미방, 베란다, 그리고 펼쳐진 5번째 이불. 그 이불 위엔 늘 누군가가 누워있고 내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얼굴이 또렷해진다. 그 얼굴은 점점 나와 닮아가고 있다. 3번째 이야기. 거울을 절대 닦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시즈오카의 폐업한 미용실에서 전해진 이야기다. 내가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건 작년 가을 시즈오카 쪽 지방 출장을 갔을 때였다. 현지에서 만난 중개업자의 소개로 한 오래된 상가 건물을 보러 간 적이 있었다. 그곳은 이미 10년 넘게 폐업한 상태였고 미용실과 세탁소, 잡화점이 줄지어 붙어 있는 시골의 오래된 스트리트 상가였다. 그 중 하나, 유리문에 미용실 하나에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남아있는 가게. 그곳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다. 건물 안은 먼지와 거미줄 투성이었지만 유독 그 미용실만은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 지금까지도 가끔 들러 청소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울도 그대로 있었다. 3개. 좌우 대칭으로 배치된 거울. 그리고 가운데 가장 큰 거울. 하지만 묘하게 가운데 거울만 심하게 흐려져 있었다. 손자국 같은 것이 번져 있었고 그 너머로 비친 내 얼굴은 살짝 어긋나 있었다. 입꼬리, 눈썹, 고개 기울기, 나와 똑같으면서도 조금씩 달랐다. 그날 저녁 근처에서 밥을 먹던 중 우연히 그 미용실 이야기를 꺼내자 식당 아주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 아직도 있나요? 그 거울. 그녀는 조용히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그 미용실은 한 20년쯤 전부터 이상해졌어요. 종업원이 아무 이유 없이 사라지거나 머리를 자르던 손님이 중간에 기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 거기 가운데 거울은 닦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누가 닦으려고 하면 꼭 그날 이후 자기 얼굴이 기억나지 않게 된대요. 거울 속의 모습이 점점 자신을 바꿔버리는 거라나요. 나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가 하나의 실명을 말했다. 그때 마지막으로 거울을 닦은 사람이 바로 제 사촌동생이에요. 지금은 얼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휴대폰을 꺼내 예전 사촌동생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평범한 젊은 여성, 긴 생머리, 눈웃음 짓는 얼굴. 그리고는 말했다. 지금은 이 사진을 보여줘도 이 사람 누구야? 하고 물어요. 자신을 전혀 못 알아봐요. 셀카도 못 찍고 거울도 못 봐요.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에서도 얼굴이 흐릿해져요. 그날 밤 나는 괜히 다시 그 미용실로 가보고 싶어졌다. 가게 문은 닫혀 있었고 밖에서 보이는 거울들은 낮과 다름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가운데 거울은 여전히 흐렸고 그 속에 나는 확실히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눈을 감고 있었다. 내가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도 그 순간 거울 너머의 내가 눈을 떴다. 시즈오카 지방엔 지금도 이런 말이 돈다고 한다. 만약 당신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지 피곤해서가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당신보다 먼저 거울을 차지한 다른 당신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경고. 절대 먼지 낀 거울을 깨끗이 닦지 마세요. 흐려진 거울은 그 안의 존재가 아직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뜻이니까요. 4번째 이야기. 이름 없는 방. 오사카의 어느 셰어하우스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다. 2년 전 오사카 교회. 나는 짧은 인턴십을 위해 셰어하우스에서 2달 정도 지낸 적이 있다. 건물은 소박하고 조용했다. 전형적인 일본식 2층 구조. 복도형 구조의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방 번호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6호. 응, 그렇다. 105호가 없었다. 처음엔 단순한 번호 실수인 줄 알았다. 그냥 번호를 건너뛴 줄 알고 넘어갔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다.
3일째 되는 날, 나는 우연히 백유코에 사는 유학생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친구는 내게 이렇게 물었다. 너 백오 사람 본 적 있어? 나는 거기 방 없지 않아? 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그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문 있어. 문도 있고 초인종도 달려 있어. 근데 누가 사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날 밤 105호 쪽 복도를 조용히 지나가 봤다. 정말로 백사호 옆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다. 작고 낮은 천장, 닫힌 문, 번호는 없었다. 하지만 그 위에는 분명히 먼지가 묻은 초인종 버튼이 붙어 있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105호 문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누군가 방 안에서 전등을 켜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불빛은 항상 깜빡깜빡했다. 형광등이 나가기 직전처럼. 아무도 거기 사는 걸 본 적이 없었다. 택배도 오지 않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날 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러봤다. 딩동.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저 안에서 불빛이 꺼졌다. 그 순간 문 손잡이가 달깍하고 흔들렸다. 나는 그대로 도망쳤다. 며칠 후 정기점검을 나온 관리인을 마주쳤다. 나는 무심한 듯 물었다. 저기 105호는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돌리고 관리 명부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거기엔 101, 102, 103, 104, 106점. 105는 종이 자체에 없었다. 그는 작게 한마디만 했다. 그 방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기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절대 문 열지 마세요. 그 방 안엔 방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2달의 체류가 끝나갈 무렵 이제는 그 문 앞을 지나가도 덤덤해졌다.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다. 짐을 정리하며 복도 쪽을 바라봤을 때 105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는 걸 보았다. 흰 비닐봉지. 안에는 도시락, 음료수, 그리고 작은 쪽지 한 장. 그 쪽지엔 잘게 떨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 나가도 되나요?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보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 셰어하우스 근처를 지나간다. 건물은 그대로 있고 지금도 입주자들은 있는 듯했다. 105호 앞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하다. 다만 가끔씩 복도 끝을 지날 때 그 문 위 초인종이 스스로 울린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누가 누른 건 아닌데 안에서 누가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5번째 이야기. 13번째 칸을 넘기지 마십시오. 도쿄 외곽 어느 대학 도서관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다. 내가 다니던 대학은 도쿄 외곽에 위치한 인문계 특화학교였다. 캠퍼스는 작지만 역사 깊은 도서관이 있었다. 특히 도서관 지하에는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는 특수 아카이브가 있었다. 사서증이 있는 학생만 들어갈 수 있었고 입장할 때마다 열쇠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거긴 총 12개의 서가로 나뉘어 있었다. 1번부터 12번까지 각 칸은 문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들어가기 위해선 관리인에게 몇 번 칸 열쇠를 요청해야 했다. 나는 4학년 봄학기에 졸업 논문을 위해 매주 그 아카이브를 드나들었다. 특정한 자료들은 지하에서만 열람 가능했기에 자연스럽게 서가 구조에 익숙해졌다. 어느 날 익숙한 듯 열쇠를 받기 위해 관리 데스크로 갔는데 책상 위에 이상한 것이 놓여 있었다. 13이라고 적힌 작은 열쇠. 나는 묻지 않았다. 단순히 보관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같은 학과 선배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 혹시 13번 칸 봤어? 거긴 누가 들어가면 나올 때 얼굴이 좀 어색해. 며칠 후 나는 실수로 책을 잘못 반납했다. 그 책은 원래 5번 칸에서 꺼낸 자료였지만 나는 무심코 12번 칸 트레이에 올려버렸다. 다음 날 관리실에서 메일이 왔다. 기록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자료 반환 기록에 이상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가 2명으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나는 관리인을 찾아갔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간혹 있어요.
누군가가 서가 안에서 기록상 머무른 채 남는 경우 몸은 나왔지만 출입 기록이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명의 당신이 그 안에 있다고 뜹니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며칠 뒤 나는 아카이브 한쪽 벽에서 미묘하게 이질적인 금속문의 틈을 발견했다. 사서들은 아무도 근처에 가지 않았다. 열쇠 구멍은 평범한 모양이었고 그 앞엔 아무런 표지판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도서관 지하에 들어갔다. 전날 슬쩍 훔쳐봤던 13번 열쇠를 조용히 복사해 두었기에 문을 열었을 때 안은 조용했고 공기 냄새가 달랐다. 책장은 없었고 좁은 복도와 거울만 있었다. 나는 거울 속을 들여다봤다. 내 모습이 서 있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나는 입을 벌린 채 울고 있었다. 그 방은 더 이상 도서관의 일부가 아니었다. 벽에는 손자국이 가득했고 거울 속에는 누군가가 갇혀있는 듯한 얼굴들이 떠올랐다. 다들 비슷하게 생겼지만 하나같이 무표정하거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직 나만이 놀라고 있었고 그들은 나를 밖에서 바라보며 이상한 동작을 반복했다. 손가락으로 13을 가리키는 사람, 출입 기록 태그를 먹는 사람, 그리고 한 명은 내 이름표를 찍고 있었다. 그 이후 나는 더 이상 그 아카이브에 가지 않았다. 논문도 다른 주제로 바꿨고 도서관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하지만 1년이 지나 학사 시스템을 확인할 때 나는 내 계정 하위에 기록상으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출입증이 등록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 사서 출입증, 아카이브 13 사용자 아이디, 도서관 직원들 사이에는 지금도 이런 말이 돈다고 한다. 만약 열쇠가 하나 더 놓여 있었다면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13번째 칸은 자료를 찾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보관되는 곳이니까요.